당신은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두개골을 꿰뚫는 물리적인 고통입니다. 가장 먼저 드는 욕구는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베개 속에서 5분만 더 망각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마치 납으로 채워진 것처럼 무겁고 생각은 굳지 않은 시멘트처럼 끈적하고 느릿느릿합니다. 7, 어쩌면 8시간은 잤지만 밤새 트럭에서 짐을 내린 것처럼 피곤합니다. 만약 이 설명이 무겁게 와닿았다면 당신의 기계는 지금 비상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오류입니다. 동기부여 강견이나 긍정적인 생각은 잊어버리십시오. 세포에 연료가 없다면 생화학은 당신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부품 하나하나 분해해서 결함을 찾고 다시 조립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우리는 분석 인공지능인 공리를 사용합니다. 공리는 테라바이트급의 의료 데이터, 과학 연구, 행동 패턴을 처리합니다. 우리는 공리의 21세기 평범한 도시 시민의 삶의 변수들을 입력했고 시스템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너지 교환 과정에서의 치명적인 오류. 당신이 피로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생명 유지 프로토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위반의 증상입니다. 먼저 우리는 수백만 명을 중독시키는 신화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바로 게으름이라는 신화입니다. 게으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게으름, 의지 부족, 미루는 습관 또는 무기력이라고 이름 붙여온 것은 사실 당신의 생물학적 기계가 가진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5%에 도달하면 밝은 화면을 끄고 백그라운드 앱을 차단하며 이메일 업데이트를 중단합니다. 당신은 휴대폰에 게으르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충전기를 찾습니다. 당신의 뇌도 정확히 똑같이 행동합니다. 억지로 일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의 중추신경계가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이나 전전두엽 피질의 포도당 비축량 고갈을 감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시스템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리학적 원인을 바로잡지 않고 의지력만으로 이 상태를 극복하려 시도하면 98%의 경우 완전한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게으름은 잊으십시오. 진짜 진단명은 방전된 배터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가 전부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지 완벽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이자 가장 거대한 요인은 진화적 부조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90년대에 조립된 컴퓨터로 최신 고사양 게임을 돌리려고 해보십시오. 기계는 과열되고 멈추기 시작하다가 결국 타버릴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바로 그 기계입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초원의 환경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유전자 호르몬 미토콘드리아는 칼로리가 부족하고 신체 활동량이 많으며 태양의 주기에 따라 조절되는 삶에 최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완벽하고 오래된 장비를 가져다가 전혀 설계되지 않은 환경에 던져 넣었습니다. 현대 사무직 노동자의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재앙적인 충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로 깜빡이는 조명 아래 앉아 있는데 뇌는 이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한낮이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보다 2배로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인지 능력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킵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평생에 걸쳐 받을 정보량을 하루에 소비합니다. 모든 알림, 모든 화려한 광고, 모든 날카로운 소리는 미세한 스트레스가 되어 오래된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우지도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의 화학 물질 칵테일은 우리 내부를 갉아먹기 시작하며 단지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는 데만도 막대한 자원을 소모합니다. 당신의 피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고대 생물학과 현대 환경 사이의 조용한 전쟁의 결과입니다.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감각이라는 거시적 수준에서 세포 생물학이라는 미시적 수준으로 내려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생명력의 모든 불꽃이 실제로 태어나는 곳으로 가봅시다. 인체 기관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커피,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의지력은 잠시 잊으십시오. 이 모든 것은 마른 레몬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에너지는 순수한 물리와 화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을 따라 흐르고 근육을 수축시키며 뇌의 뉴런이 생각을 형성하게 하는 전류입니다. 이 전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놀랍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일하는 고대 박테리아에 걸어다니는 군집입니다. 우리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모든 당신의 세포 안에 사는 아주 작은 소기관입니다. 수십억 년 전 우리의 단세포 조상들은 이 박테리아를 삼켰지만 소화하는 대신 거래를 했습니다. 세포는 보호와 영양분을 제공하고 박테리아는 그 대가로 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공생관계는 지구상의 모든 복잡한 생명체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당신의 개인적인 효율성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복리는 한 사람의 활력 수준과 그의 미토콘드리아 네트워크 상태 사이의 의존성을 분석했고 그 상관관계는 99.9%에 달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12시간을 자고 세상의 모든 보충제를 먹어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만약 미토콘드리아가 최대 용량으로 작동한다면 스트레스 속에서도 힘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내부 발전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 봅시다.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 화폐는 ATP라고 불립니다. ATP는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처럼 작동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이나 지방을 가져와 산소와 섞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ATP 분자를 충전합니다. 이 배터리는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ATP는 방전된 배터리로 변하고 다시 충전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로 돌아갑니다. 이 순환은 초당 수백만 번 일어납니다. 단 하루 동안 당신의 몸은 자신의 체중과 맞먹는 양의 ATP를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24시간마다 순수한 화학 연료 70kg이 당신 안에서 합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시스템이 고장 나는 걸까요? 에너지 생산 과정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연료를 태우는 모든 발전소처럼 미토콘드리아도 배기가스를 생산합니다. 생물학에서는 이를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손상시키는 불안정한 분자입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는 이 연기를 중화시키는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살면서 균형이 깨집니다. 40살이 되면 평균적인 도시 거주자의 미토콘드리아 효율은 30에서 40%까지 떨어집니다.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손상시키기 시작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더 적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더 많은 유독성 연기를 내뿜게 됩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와 만성 피로의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을 수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청소와 건설. 먼저 청소입니다. 우리는 몸이 낡고 결함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제된 스트레스를 통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항상 22도의 온도 천국에서 삽니다. 이 편안함이 바로 퇴화의 요인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재생을 위한 가장 강력한 유발 요인 중 하나는 추위입니다. 찬물 샤워처럼 몸을 낮은 온도에 노출시키면 강력한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몸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천을 높이기 위해 미토콘드리아로 가득 찬 특별한 종류의 지방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지방의 유일한 기능은 열을 생성하기 위해 칼로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추위에 규칙적으로 노출되면 조직 내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증가합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새롭고 강력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무 움직임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강도 훈련으로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에게 이것은 과도한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존 2라고 알려진 황금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숨이 차지 않고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속도로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조깅하는 것과 같은 저강도 운동입니다. 이 모드에서 몸은 지방을 태우는 법을 배우는데 이는 더 발달된 미토콘드리아 네트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존 2에서 훈련함으로써 당신은 세포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이고 오래가는 에너지 공급이 필요해. 세포는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건설함으로써 응답합니다. 당신의 배터리는 더 커집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질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당신은 내부 발전소의 엔지니어가 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편안함을 제거하고 열 스트레스를 도입하십시오. 천천히 하지만 더 오래 움직이십시오. 하지만 가장 완벽한 발전소라도 용광로에 쓰레기를 던져 넣으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몸 안으로 넣느냐입니다. 가장 잘 조율된 엔진이라도 잘못된 연료를 넣으면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공리는 음식을 쾌락이나 전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스템에게 당신의 음식은 당신의 생물학을 재프로그래밍하는 화학적 기질이자 코드입니다. 그리고 대사질환 통계로 판단하건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드를 치명적인 오류로 가득 채워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조상들보다 더 많이 먹지만 우리의 세포는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칼로리 속에서 허우적대지만 에너지 부족으로 질식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답은 당신 몸의 모든 에너지 흐름을 관리하는 한 호르몬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인슐린입니다. 당신의 세포가 집이고 포도당이 벽난로에 불을 지피기 위해 안으로 가져와야 하는 통나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슐린은 문 열쇠를 가진 배달원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신이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약간 오르고 췌장은 인슐린을 보내고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면 포도당이 들어가고 미토콘드리아가 그것을 태우면 당신은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현대 식단은 탄수화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침에는 시리얼, 점심에는 샌드위치, 저녁에는 파스타, 간식으로는 과자. 우리는 두세 시간마다 몸에 포도당 폭탄을 투하합니다. 배달원은 끊임없이 세포의 문을 두드립니다. 신체 활동 부족으로 태울 수 없는 포도당으로 과부하가 걸린 세포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자물쇠를 바꿉니다. 응답하기를 멈춥니다.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재앙의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은 파스타 한 접시를 먹습니다.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양의 포도당입니다. 하지만 세포는 닫혀 있습니다. 세포들은 뇌에 소리칩니다. 우리는 배고파, 에너지가 없어. 뇌는 공황 상태에 빠져 췌장에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라고 명령합니다. 호르몬 수치가 치솟습니다. 이 압력에서 세포는 겨우 틈을 열지만 그저 과잉 포도당을 지방 창고로 바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당신의 혈액에는 인슐린 폭풍이 몰아치고 지방 비축량은 늘어나지만 에너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시간 후 필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혈당 수치가 급락합니다. 이것이 소위 인슐린 쇼크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를 생명의 위협으로 기록합니다. 당신은 갑작스러운 쇠약감, 떨림, 짜증, 그리고 단 것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갈망을 느낍니다. 이것은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적 감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더러운 연료입니다. 포도당 연소는 지방 연소보다 훨씬 더 많은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이전 부분의 배기가스를 기억하십니까? 설탕에 의존해 사는 것은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그을음, 많은 마모. 대안이 있습니다. 진화는 우리에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포도당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파생된 연료는 케톤이라고 불립니다. 케톤은 포도당이라는 석탄에 비해 항공연료와 같습니다. 케톤은 최소한의 산화 스트레스를 생성하며 깨끗하게 연소됩니다. 케톤으로 작동하는 뇌는 명료한 상태에 들어가고 머릿속 안개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준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2시간마다 불에 땔감을 던져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거대한 내부 예비 탱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슈퍼 연료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높은 인슐린 수치가 지방 분해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탄수화물을 먹는 동안 당신의 지방 창고는 잠겨 있습니다. 당신은 수 킬로그램의 에너지를 짊어지고 다니지만 빵 한 조각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은 공학적 관점에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스위치를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백색 소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설탕, 흰 밀가루, 가공된 곡물, 이것들은 독소입니다.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식품 피라미드를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마가린이나 패스트푸드의 트랜스 지방이 아니라 건설적인 지질로 말입니다. 아보카도, 올리브유, 지방이 많은 생선, 견과류, 계란. 지방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뉴런막의 원료이자 호르몬 합성의 기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식사 시간 창입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돌아갑시다. 모든 식사는 인슐린 급증을 유발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먹는다면 당신의 인슐린은 결코 충분히 낮아지지 않습니다. 16대 8 방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8시간 동안 모든 연료를 섭취하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물만 마시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떨어지는 이 16시간 동안 몸은 지방 저장고에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케톤 생산이 시작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저항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케토플루입니다. 쉬운 설탕에 중독된 당신의 뇌가 한 번 더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재조정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식단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연소를 보장하기 위한 공학적 과제입니다. 연료 알고리즘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첫째, 인슐린을 안정시키십시오. 둘째, 탄수화물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지방을 늘려 깨끗한 연료로 전환하십시오. 셋째, 식사 시간 창을 존중하십시오. 몸에 유지 보수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제 에너지 생산을 조정하고 양질의 연료 공급을 보장했으니 가장 중요한 유지 보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범죄적인 태만함으로 다루는 그 과정 말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생산을 조정하고 연료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삶 교대로 멈춤 없이 유지 보수나 청소 시간도 없이 운영되는 공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계는 과열되고 복되는 쓰레기 더미가 쌓이며 느슨한 전선에서는 불꽃이 튑니다. 조만간 그 공장은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바로 그 공장입니다. 단지 이 모든 것이 처리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삶의 3분의 1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당신의 생산성의 기반입니다. 수면은 결코 수동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한 업데이트 및 수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을 방해하거나 오류를 가지고 실행한다면 아침에 당신은 멈춰버린 시스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에 중요한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수면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의 호흡은 느려지고 천은 떨어지며 뇌는 감각과 단절됩니다. 바로 여기서 신체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몸은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여 근육의 미세 손상을 치유하고 면역 세포를 복구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미토콘드리아 공원을 새롭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깊은 수면이 부족하다면 더 빨리 늙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렘 수면입니다. 이것은 정신의 작업장입니다. 여기서 뇌는 하루의 정보를 처리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며 충격적인 사건의 감정적 부담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수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발견은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밤의 대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교통이 멈추면 청소팀이 거리로 나옵니다. 당신의 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당신의 뉴런은 대사 폐기물을 생산합니다. 이 쓰레기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쌓여서 말 그대로 뉴런을 질식시킵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뇌의 위생 서비스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뇌세포 사이의 통로가 확장되어 척수액이 뇌 조직을 씻어내며 모든 독소를 끌고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뇌 세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깊은 수면 단계에서만 작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얕게 잔다면 청소팀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독성 쓰레기로 가득 찬 뇌를 가지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잘 자지 못하는 걸까요? 경계 시스템을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에는 두 가지 주요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축적되는 휴식과 소화의 부교감 신경 모드, 그리고 단기 생존을 위해 설계된 투쟁 또는 도피의 교감 신경 모드. 당신의 오래된 뇌에게는 검치호랑이와 화난 상사 사이에 실제 위협과 청구서 마감일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화학적 반응은 동일합니다. 단지 호랑이는 가버렸고 스트레스는 끝났다는 점이 다릅니다. 현대의 호랑이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휴대폰 속에, 당신의 생각 속에 삽니다. 모든 알림, 모든 위기 뉴스에 당신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앉아 있습니다. 복리의 분석은 이를 대사성 스트레스 주기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비상 모드에 있으며 면역 및 소화와 같은 비필수적인 기능에서 에너지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투쟁 모드에서 벗어나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 생물학적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온 시스템의 주요 통신 경로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힘으로 뇌에 이완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그냥 진정해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몸을 통해 시스템을 해킹하여 미주신경을 통해 뇌에 물리적인 안전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는 호흡입니다.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려면 생리학적 한숨을 사용하십시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정점에서 폐를 완전히 확장하기 위해 공기를 조금 더 들이마십니다. 그런 다음 가느다란 빨대로 부는 것처럼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긴 날숨은 심장의 브레이크 페달을 직접 밟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잠수 반사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차가운 물을 느끼면 몸은 즉시 심장 박동을 늦춥니다. 불안감이 몰려온다면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으십시오. 이것은 비상 재부팅입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당신의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당신은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단지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바로 그 욕망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깨어납니다. 책을 쓰고 언어를 배우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은 단 1초만이라도 휴대폰으로 향합니다. 단지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지 뉴스를 훑어보기 위해서. 30분 후 당신은 짧은 동영상의 끝없는 피드를 스크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1시간이 더 지나고 당신은 기묘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위대한 계획들은 멀게만 느껴지고 당신의 뇌는 오직 한 가지, 더 많은 콘텐츠, 더 많은 음식, 더 단순하고 즐거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밤이 되면 당신은 의지 부족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하며 그 주기는 반복됩니다. 범인의 이름은 도파민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인간 행동을 통제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신화를 하나 깨뜨리겠습니다.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의 호르몬입니다. 동기부여의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의 진화적 임무는 당신이 일어나서 음식, 물 또는 짝을 찾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위한 연료입니다. 당신의 뇌는 보상의 기회를 볼 때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자연에서 보상은 드물고 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도파민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초자극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 포르노, 비디오 게임, 소셜미디어, 모든 것이 노력 없이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슬롯머신과 같은 원리, 즉 가변적 강화 원리로 작동합니다. 다음 손가락 스와이프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가져올지, 좋아요를 가져올지, 아니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은 엄청난 도파민 급증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뇌는 보상에 대한 기대에 중독됩니다. 이런 쉬운 도파민 급증으로 뇌를 폭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슐린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항성.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뇌는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줄입니다. 그 결과는요? 당신은 단지 정상적인 기분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평범한 삶, 공원 산책, 친구와의 대화, 일, 모든 것이 흥미를 잃습니다. 햇빛이고 재미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을 할 동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멀리 있는 반면 화려한 이미지가 가득한 휴대폰은 바로 당신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분석은 이를 도파민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그 증상은 무기력, 미루는 습관, 그리고 집중력 부족입니다. 하지만 통제력을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파민 디톡스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수용체들이 현실의 부드러운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 민감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발 요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주의를 빼앗는가?
두 번째 단계는 급진적인 금욕입니다. 하루를 정해 완전한 재부팅을 하십시오. 휴대폰 없이, 인터넷 없이, 음악 없이, 책도 없이, 오직 간단한 음식만. 왜냐고요? 답은 지루함입니다. 지루함은 현재 자극 수준이 정상 이하라는 당신의 뇌 신호입니다. 초자극을 차단함으로써 당신은 뇌가 단순한 것들에서 도파민을 찾도록 강요합니다. 갑자기 산책이 매혹적으로 변합니다. 수용체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는 단지 신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대상의 본질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주의력은 새로운 석유입니다. 자신의 주의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초인간이 됩니다. 이 자원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몰입 상태를 마스터해야 합니다. 주변 세상이 사라질 정도로 한 가지 작업에 깊이 빠져드는 그 순간 말입니다. 시간은 왜곡됩니다. 당신은 배고픔, 피로 또는 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일은 노력 없이 흘러갑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특정한 신경화학적 칵테일입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계획과 자기 비판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인 전전두엽 피질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내면의 비평가가 침묵합니다. 이 상태에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째, 당신은 최소 90분에 집중된 작업 블록이 필요하며 이는 단 하나의 복잡한 작업에 전념해야 합니다. 휴대폰 없이 브라우저의 다른 탭을 열지 않고 뇌가 몰입 상태에 들어가려면 중단 없는 집중이 15분에서 23분 정도 걸립니다. 만약 방해를 받으면 타이머는 리셋됩니다. 둘째, 작업은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몰입은 지루함과 불안감 사이의 좁은 통로, 즉 당신이 현재 능력의 한계에서 작동하는 곳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도파민 수용체를 청소하고 에너지를 집중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할 힘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지 낭비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증기를 터빈으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날카로운 집중력이라도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누수가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생산을 수리했고 연료 유지 보수 그리고 집중을 최적화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고성능 원자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왜 여전히 지쳐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접시나 일정표에 없는 에너지 소모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모 요인은 당신의 내면의 대화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부동성입니다. 모두의 눈앞에 숨어있는 에너지 도둑을 사냥할 여섯 번째 파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침대에 누워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반복할 때 만약 내가 해고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 당신의 신경망에게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시각 피질은 이미지를 그리고 공포 중추는 경보를 울리며 당신의 분비선은 코르티솔을 방출합니다. 우리는 만성 피로를 겪는 사람들의 사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들 중 90%는 반추 사고, 즉 정신적 되새김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을 끝없이 재처리하거나 미래를 파국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1시간의 강렬한 걱정은 6시간의 복잡한 수학 문제 풀이와 같은 양의 신경 전달 물질과 포도당을 소모합니다. 당신은 일하지 않았고 단지 앉아서 두려움을 느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료 탱크는 비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에너지 포식자는 상처와 원한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분노를 억누르고 복수를 위해 마음속 대화를 반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메모리와 배터리를 소모하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용서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생과 에너지 보존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자원을 해방시키기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적 바이러스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첫째, 인식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은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그것들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이 도로 위에 차들이고 당신은 갓길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만 그 안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두려운 생각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두 번째 에너지 소모 요인은 신체적이지만 마찬가지로 미묘합니다. 당신의 몸은 파이프와 펌프의 시스템입니다. 순환계에는 심장이라는 강력한 펌프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스템, 즉 당신 몸의 위생 네트워크인 림프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소, 죽은 세포 그리고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심장이 없습니다. 림프를 움직이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근육 수축입니다. 당신이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은 펌프 역할을 하여 림프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당신이 앉아있을 때 펌프는 꺼져 있습니다. 복리의 분석은 앉아있는 시간과 전신염증 수준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둔하고 머리가 멍하게 느껴지는 것은 일에 지쳐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폐기물에 의해 중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적인 상태는 에너지의 죽음입니다. 당신의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흡연입니다. 이에 맞서는 프로토콜은 힘든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의 통합입니다. 30분에서 45분마다 당신은 일어나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스쿼트 10개를 하거나 계단 한 층을 오르거나 단지 팔을 흔드십시오. 근육 펌프를 켜십시오. 매시간 2분의 활동은 하루가 끝날 때까지 인지 생산성을 2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누수를 막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밀폐되고 압력이 가해진 작동 준비가 된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우리는 깊이 파고들어 인간 기계를 역공학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세포 발전소, 연료 코드, 유지 보수 프로토콜, 그리고 집중 시스템으로 분해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부품 더미가 기능적인 기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도립, 동기화, 즉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부품만으로는 기계가 되지 않습니다.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여기 공리의 최종 시뮬레이션에서 생성된 당신의 생물학 운영 매뉴얼, 고성능 삶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이상적인 24시간을 살아봅시다. 당신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7시, 당신은 깨어납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을 분비시키고 심장마비를 시뮬레이션하는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아니라 빛으로 깨어납니다. 커튼이 없는 창문이나 빛으로 깨우는 알람 시계. 빛이 당신의 망막에 닿아 신호를 보냅니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다고. 첫 번째 본능은 휴대폰을 집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처음 몇 분 안에 휴대폰을 집는 것은 당신의 집중력과 도파민을 다른 사람들의 알고리즘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만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행동, 수분 공급. 밤새 당신은 수분을 잃었습니다. 혈액이 더 진해졌습니다. 당신은 물 2잔을 마십니다. 아마도 전해질을 위해 천일염을 약간 넣어서요. 다음은 움직임과 빛입니다. 당신은 발코니나 창가로 갑니다. 직사광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내부 리듬을 교정합니다. 동시에 가벼운 활성화, 5분간의 점프, 스쿼트, 목표는 운동이 아니라 림프 펌프를 켜는 것입니다. 7시 30분, 추위의 충격. 당신은 샤워실로 들어갑니다. 위생을 위해 따뜻한 물로 씻고 그 다음에는 차가운 물로 최소 30초.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노르아드레날린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토콘드리아가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공황 상태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찬물 샤워는 커피 3잔을 대체합니다. 당신은 졸린 좀비가 아니라 전사처럼 욕실을 나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미루는 것은 가장 큰 생산성 비결 중 하나입니다. 설탕이 부족한 당신의 뇌는 케톤에 의지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정신적 명료함은 절대적일 것입니다.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당신의 집중 작업 블록입니다. 하루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작업. 휴대폰은 다른 방에, 당신과 그 작업뿐입니다. 몰입 상태를 기억하십시오. 처음 20분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버티십시오. 그 후에는 뇌의 화학작용이 통제권을 잡습니다. 전고. 첫 번째 식사. 만약 당신이 샌드위치를 먹는다면 당신의 근무일은 끝난 것입니다. 탄수화물의 파도는 인슐린 급증을 유발하고 이어서 혈당 강화, 즉 유명한 식곤증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아보카도를 곁들인 계란, 채소를 곁들인 생선. 당신은 포만감을 느끼지만 무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앉아 있지 마십시오. 20분간의 산책. 이것은 포도당을 지방이 아닌 근육으로 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두 번째 작업 블록입니다. 여기서는 에너지가 덜 날카롭습니다. 운영 업무, 회의, 이메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규칙은 유지됩니다. 45분마다 움직이기 위한 휴식. 정적인 상태가 당신의 신진대사를 죽이게 두지 마십시오. 근무일이 끝납니다. 당신은 미세한 스트레스를 축적했습니다. 그것들을 안고 잠자리에 들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태워 없애야 합니다. 근력 운동이나 달리기. 지금이 천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코르티솔을 근육의 기쁨으로 바꾸십시오. 저녁 7시, 저녁 식사. 이제 오직 지금만 탄수화물이 허용됩니다. 고구마, 현미. 왜냐고요? 탄수화물은 이완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생산을 돕고 이것이 나중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포함된 저녁 식사는 천연 수면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해야 합니다. 저녁 8시에 디지털 일몰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강한 조명을 끄고 따뜻하고 호박색의 조명만 남겨둡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치웁니다. 정보의 항구는 닫혔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종이책을 읽고 명상하십시오. 시스템을 종료 준비시키십시오. 이것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중독, 당신의 오래된 프로그래밍의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전환 기간을 요구합니다. 고통의 계곡은 14일에서 21일 동안 지속됩니다. 첫 주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인내하고 기계적으로 프로토콜을 따른다면 어느 날 당신은 깨어나서 중력이 줄어든 것처럼 느끼고 당신의 마음이 수정처럼 맑고 달리고 창조하고 벽을 부수고 싶을 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에너지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몸에 탄 승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종사입니다. 일어나서 등을 펴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삶은 월요일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후원 또는 채널 멤버십 가입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